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깜깜한 계좌를 환하게 비춰줄 한밤 기막힌 투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 시장의 주도 섹터와 공략주 한 가지로 여러분들과 인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이번 주장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주도 섹터와 공략주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0분 동안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 개설을 해놨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도 공략주도 체크해보시면서 이 시장의 주도 섹터까지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바라보면 코스피 코스닥 쉽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파란불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어닝 쇼크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는 현재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 반도체의 실적이 내년까지 부진한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의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장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흘러나왔고요. 오늘 개인만이 좀 사들이는 시장이었다라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휴장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번 주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섹터 위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시장 주도 섹터와 공략주 한 가지 여러분들께 체크 도와드리면서 힘든 시장, 어려운 시장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증시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고용지표가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도 가져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가져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금 좀 내려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동결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장 좀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면 좋을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슈도 간단히 체크해 보시면서요. 오늘의 공략주까지 또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간단한 이슈 체크부터 하면요. 현재 중국 경기 부양책에 임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로 기대감이 좀 쏠리면서 국내 증시에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라든지 중국 경기 부양책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현재 반도체의 부진한 실적이라든지 현재 다양한 정책 리스크,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장에서 좀 강하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슈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이 중국 경기 부양책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할 수는 없고 국내 증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선별해 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개장을 하면서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런 증시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에 과연 악재일 것인지 호재일 것인지가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내 증시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흐름도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기대가 좀 밑돌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가에서는 이 리프트가 내년까지 이 실적이 좀 우려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분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반도체의 흐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이러한 이슈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랠리를 펼치고는 있지만 AI발 반도체가 과연 우리가 실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기대감만 형성할 것인지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간단한 이슈를 체크하면서요. 오늘 시장에서 주도했던 섹터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가져간 섹터까지 여러분들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시장 너무나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까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팍스통신망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도 체크하시면서 이 시장 어떤 섹터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께 공략주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 일주일에 단 2가지의 공략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 아니죠. 일주일에 단 2가지의 공략주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시장 좀 이겨나갈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져오는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과한 상승으로 유도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모멘텀이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성장성과 모멘텀이 쌓여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체크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로 구성해서 일주일에 단 2가지의 공략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송 중에는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언급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명 궁금해요, 투자 전략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전마진으로 내 종목을 어떻게 발굴해내는지 깜깜한 계좌를 어떻게 환하게 비출 수 있는지 오늘도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분 동안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2가지 오늘도 생방송으로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공략주 상승률부터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요. 저희가 9월 10일 날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력기기 계속해서 간다. 반도체라면 현재 구간에서 다양한 부진한 실적이라든지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AI발 반도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바로 전력기기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도와드리면서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죠. 이 종목 저희가 공략 직후에 25%의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팍스통신망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략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력기기 좀 후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상승률로 마감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9월 3일 날 화장품주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VT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3가지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로서 대장주로 움직여주는 종목들도 있고 현재 구간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형성되고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3가지 좀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트 18%, 코스메카 코리아 20%, VT라는 종목 23%. 제가 일주일에 단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제가 한 하루에 여러분들께 3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좋은 상승률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중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화장품주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8월 27일 날 브로노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제약바이오 관련주 한 종목 담아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브로노이라는 종목이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금리 인하로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도와드리면서 32% 넘는 상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역시나 제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던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50분 동안 2가지의 공략주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 이 2가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 중에는 종목명을 언급드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명 알아가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3일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 종목 담아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략 직후에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요. 61% 넘는 상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에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흐름을 계속해서 연결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전고체 배터리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6일 날 HMM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담아봤는데요. 해운주로 여러분들께 13%의 상승률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요. 중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조선주라든지 해운주, 방산주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나 해운주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13%의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체크해드리면서 다양한 상승률로 함께할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모멘텀과 업황이 좀 흐름이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수익률로 연결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략주 간단하게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장 주도 섹터 한번 바라봐야겠죠. 그동안 조정받던 조선주와 방산주 이제는 좀 모멘텀이 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봐야 되는지 그럼 간단하게 지금 빠르게 이렇게 순환매로 연결하는 섹터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 지금 개인만이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볼 거고요. 또한 이 2차 전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반등하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상승을 만회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게 증권가의 리포트지만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바라본다면 이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 2차 전지 계속해서 바라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주도 섹터를 공략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이 섹터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략주 과연 어떤 종목 가져왔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요. 2차 전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그 이유는 리튬 가격에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철강이라든지 리튬 가격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 2차 전지 잡아보자라고 해서 오늘의 공략주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체크해 보면서요. 현재 구간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힘든 시장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고민스러운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공략주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깜깜한 계좌를 환하게 비춰줄 한밤 기막힌 투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생방송 공략주 2가지와 이 시장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50분 동안 2가지 공략주 함께 해보시면서 이 시장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 통신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도 체크해 보시면서 이 시장 어떤 섹터들이 주도하고 있는지까지 투자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 동안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장도 휴장입니다. 9월달, 10월달 휴가도 많이 가고 이 휴장도 많은 시장이라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검다리 휴가가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도 많지 않고 시장이 좀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9월달, 10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역시나 파란불로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 중국이 개장을 했죠. 중국이 개장을 했는데 또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4%가량 상승이 나와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 그래도 좀 지세우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지세워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파란불로 장을 마감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가 강하게 흘러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 과도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도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까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열풍의 이 반도체는 겨울이 없다라는 내년 시장 규모는 사상 최고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려감을 표출해내고 있는데요. 사실 AI 거품론에 힘입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실적 우려라든지 기대감이 좀 사그라지고 있는데 시장의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고 우려감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블랙 워리어 올 말에 좀 출시가 되고 있고 다시금 AI발 반도체에 대한 증시에 대한 우려감, 이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전은 HBM에 대한 반등을 좀 노려야 할 때인데 사실 내년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게 계속 증권가에서 리포트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을 어떻게 지세우면 좋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걱정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섹터들을 바라보면 좋을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담아내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요. 중국 증시만 나홀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시면요. 오늘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일 이 개장한 중국 증시가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비롯한 다른 아시아 증시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됐던 중국 국채 시장에서도 채권 가격은 내림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국내 증시는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8일 만에 다시금 개장을 했지만 다시금 랠리를 펼치고 있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의 약세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시장에서 좀 우려감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중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수혜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또 다르게 살펴본다면 좀 이러한 랠리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좀 기대감이 하락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우려감이 좀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오늘 가져온 준비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담아내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살펴볼 예정이고요. 현재 어떤 섹터들을 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담아내고 있는지 투신과 연기금은 어떤 종목들을 담아내고
담아내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도 섹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순매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라본다면요. 경기 민감주들을 좀 담아내고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종목들을 바라보면은 사실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투신들은 좀 순매수를 한다면 중국 경기 민감주라든지 중국 관련한 종목들을 좀 담아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중국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중국에 좀 몰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신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중국에 대한 관련주라든지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주도 섹터를 말씀드린다면 1위가 바이오 종목이었거든요. 사실 바이오도 오늘 장에서도 나와주기는 하지만 지금은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좀 크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로 LG화학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한 종목이죠. 2차 전지에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한 경기 부양책, 이 리튬 가격이라든지 철강 가격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오늘 장에서 좀 매수세가 강하게 흘러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래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풍산이라든지 현대제철, 금호석유라는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분할한 방산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CCTV와 반도체 관련주, 중국 관련한 경기 민감주로 반응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CCTV 관련주들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계속해서 마락을 지금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까지 살펴보면서 좀 매수세를 지켜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세로 본다면 1위가 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금 살펴본다면 바이오 섹터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이넥스라든지 휴젤, ST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담은 테마라고 한다면 사실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사랑은 여전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우려감, AI 거품론, 다양한 우려감들이 표출은 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개인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기관들은 반도체의 사랑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도 물론이고 현재 구간에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의구심에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어떤 쪽으로 쏠리냐라고 한다면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는 종목들 그리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다양한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장 코스닥 투신의 매수세라고 한다면 바이오 종목 오늘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오스코텍, 삼천당제약 다양한 종목들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 대선도 남아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미 대선에 활약하고 있는 대마 관련주들 제약바이오에 좀 엮여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한 11월 달까지는 제약바이오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담아내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고민 나도 좀 어떤 종목을 담아내야 될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투신 바이오 집중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이오 관련주들 사실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모든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어떤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매수세가 좀 견인할 수 있는 종목, 현재 구간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스닥 투신 바이오 집중 매수세를 한번 살펴봤고요. 바닥에서 반등 중인 2차 전지도 바라봐도 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에서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담아내도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중국 관련해서 왜 2차 전지가 떠오르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오거나 현재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견인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으로 현재 리튬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2차 전지가 다시금 나와줬다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도 연기금 코스피 수급도 특별히 쏠림이 있는 건 아니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매수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에 관심이 좀 높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튬 가격이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바닥을 정말 많이 다졌었죠. 다시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이러한 기대감이 다시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살펴도와드리면서 사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담아나가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죠. 2차 전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들고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종목 담아나가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팍스통신망 함께 보시면서 어떤 종목 좀 담아나가면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저희 팍스통신망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 함께 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시장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 2차 전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현재 기대해도 좋을까? 이러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시죠.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내가 좀 시장을 좀 쉬어야 되는 게 아닐까, 투자를 좀 쉬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부분도 걱정스러우실 것 같고 시장이 형성됐을 때 뭐 바이오도 갑자기 떠올랐다가 2차 전지도 떠올랐다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중국 관련한 기업들도 떠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테마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반도체 관련주 하나쯤은 담아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앞으로의 시장 대응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고민과 힘든 이런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팍스통신망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어떤 테마들을 집중해서 담아내고 있는지 현재 구간에서 지금 현재 테마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인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요. CCTV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중국 규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중국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언론에 공표를 할 만큼
만큼 규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CCTV 관련주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굉장히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바라본다면 중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CCTV 관련주들이 다시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쯤은 좀 알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징주로 바라본다면요. 하나 인더스토리 리얼 솔루션즈라는 종목인데 중국 CCTV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한 CCTV 관련주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실적적으로 좀 쌓아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지금 지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장 직후에 지금 보면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중국 관련한 수혜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CCTV 부분이 인적 분할해서 상장한 기업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반도체와 CCTV 부분이 좀 나뉘어지면서 상장을 한 기업인데 사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한 지 사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첫 상장일에 좀 떡상을 하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 사거래일 만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시금 바닥권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3,500원 부근을 강하게 깨고 올라가야지 박스권에 좀 탈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지만 현재 구간에서 CCTV 규제로 인한 하나 인더에게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징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CTV 중국 규제로 인한 국내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바라보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팍스통신망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종목명은 공개를 해드렸지만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를 바라보면요. 기관 3주체가 매수세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한 종목 담아왔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반도체 부진한 실적이라든지 이 거품론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이슈를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이 모두 다 매수세를 펼치고 있는 종목이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고요.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한 종목 담아왔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역시나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V자 반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여러분들께 한 종목 담아왔습니다.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테크윈과 ISC가 가장 수급이 좋은데 이 두 종목 한번 바라보시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특징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드릴 예정이니까요. 투자 전략 나도 한번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박스권 상단 부분을 좀 깨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차트를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 나도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종목 담아나가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도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의 특징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휴젤이라는 종목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텐데 사실 휴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장품 관련주들, 보톡스 관련주들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톡스 삼형제로 뭐 메디톡스라든지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다 괜찮지만 휴젤이라는 종목이 수급은 좀 세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종목 더 담아봤는데요. 휴젤이 중국이라든지 미국 양쪽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반응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 중에 중국의 소비재를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래로 우리가 보톡스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도 하반기에는 좀 실적적으로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중국이 이전에 마이너스 요소였는데 지금은 좀 호재성으로 더욱더 활보하고 있다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휴젤이라는 종목도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명 언급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드릴 예정이니까요. 나도 투자 전략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오늘의 특징주도 간단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뭐 리가캠바이오라든지 다양한 종목들 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라봤을 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펩트론이라든지 대화제약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사실 이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희비성이 너무나 엇갈립니다. 어떤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어떤 종목들은 상승했다가 다시금 쭉 빠지는 이러한 바이오 제약주기 때문에 굉장히 대응이 어렵다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대응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과 이러한 투자 전략을 살펴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을 도와드리면서 바이오 제약 관련주 중에서도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도움 그리고 조언도 함께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팍스통신망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공략주 같은 경우에도 주도 섹터 전반에서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8일 만에 열린 중국 증시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반도체의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반기의 실적이라든지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도 간단하게 체크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국내 증시를 바라봤을 때는 주도할 수 있는 섹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전반적으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고 어떠한 모멘텀이 쌓여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 주도 섹터를 설명드리면서 특징주까지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렸고요. 그러면 잠시 후에 두 번째 공략주까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주도 섹터를 바라봤다면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가 주요 섹터로 바라본다면, 주요 모멘텀으로 바라본다면 국내 경기 부양책, 이 중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전반적으로 움직여줬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어떤 종목을 담아내면 좋을지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왜 2차 전지?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좀 바라봐도 되나라고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경기 부양책에 힘을 입을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양책에 대한 수혜를 계속해서 입고 있고요. 개장을 하고 나서도 오늘장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4%가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 지급 준비율이 인하 발표를 했고요. 철강에 대한 수요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수출이 감소를 하면서요. 사실 철강 가격이 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으로 하여금 철강 가격 상승을 한다면, 그리고 리튬 가격 상승을 한다면 국내 증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공략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착공 면적을 22.6%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철강 수출은 18.9%나 증가를 했고요. 국내 열연 유통 가격은 연초 대비 7.1%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부양책으로 인해서 열연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공급 제한이 풀리면서 리튬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10달러, 이 키로당 10달러를 웃돌고 있는데 향후 공급 가격의 증가가 억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리튬 가격 보시면요. 2년간 하락세로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이라든지 철강 관련주들, 이렇게 좀 실적적으로 봤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이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이로 인해서 좀 리튬 가격이라든지 철강 가격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한번 체크해 보자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 15달러 이상을 유지했을 때요, 생산 능력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생산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면 공급 중단에 인해서, 좀 공급 제한에 인해서 리튬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 같은 경우 2차 전지의 소재, 이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2차 전지, 이 광물부터 소재 사업까지 수직 계열화로 가장 돋보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로 뽑아왔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좀 유명한 기업인데 우리가 좀 안전하게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방송 중에 언급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명 궁금해요, 나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이 공략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실 담아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2차 전지 지금 좀 반등이 나오는데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고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과 모멘텀과 이슈들 간단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코프로 형제들,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이라는 종목, 2차 전지 대장주라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포스코 계열사들도 있겠죠. 그동안 리튬 가격 하락과 철강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으면서
쭉 바닥권에 다시금 분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부양책 2차 전지 양쪽 다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2차 전지를 가지고 왔고요. 사업 분야를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갈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할 거고 지금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로 인해서 2차 전지가 기대감을 형성해 내고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단기적인 모멘텀인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멘텀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언급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기사들 좀 살펴보시면서 2차 전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철강 업체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조선, 가전 이 산업의 전반적인 철강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회사인 만큼 이 종목 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종목명 방송 중에 언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환경 인프라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무역 부분이라든지 건설 부분, 물류 부분까지 친환경 인프라를 좀 다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으로 봤을 때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튬 가격 기대감으로 다양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미래 소재 부분에서 리튬이라든지 니켈, 양극재, 음극재, 다양한 배터리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염수 리튬 생산도 지금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계적으로 좀 리튬 가격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구나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수소나 리튬을 생산하고 있고요. 생산 일정도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2024년까지 준공을 해서 2028년까지 120,000톤까지 생산 구체를 좀 구축하고 있다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튬 생산 계획도 세계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고 공장도 증설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면 전반적으로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먼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대장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형성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도 바라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인프라가 47%를 차지하고요. 철강이 51%를 차지하기 때문에 리튬과 철강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24년에 바닥을 찍었지만 25년부터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지는 않죠. 이러한 기대감을 2024년부터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모두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형성이 된다면 2차 전지 관련주로서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철강은 중국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있는 게 현재 예상이고 리튬 공급 제한 영향으로 가격 상승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현재 구간에서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좋았던 2023년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 너무나도 좋았죠. 이 종목 역시나 고점을 갱신하다가 현재 구간에서 다시금 바닥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2차 전지라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년에 너무나도 좋았던 이 종목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코로나 공급 쇼티지로 인한 제조업의 부활로 인해서 상승을 이어나가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및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 하락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보호무역 정책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죠. 또한 광물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규제라든지 이러한 수출적인 면모를 계속 지새우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2차 전지 원재료, 이 리튬 몸값이 올라간다면 이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2차 전지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 부양책으로 인해서 효과가 좀 지세워지고 있죠. 다시금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 끝까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공략주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오늘의 팍스통신망에서 공략주도 알아가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 섹터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섹터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러분들과 투자 전략 간단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전략도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내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살펴보면서 공략주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수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하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